자, 이제 또 화면 볼게요. 몇 가지 더 확인 좀 해보고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웃라인은 끄도록 하고, 뭐 켜두실 분은 켜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리턴 타입에다가 맵이라고 하는 객체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청을 보내면 해당 메서드가 일을 할 것이고 맵 객체를 보여주겠죠. 화면에 맵 객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맵 객체를 그냥 화면에 출력하라고 했더니 얘가 중괄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키, value 들어가 있죠. 자, value의 타입에 따라서 따옴표가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t는 스트링이니까 다 따옴표가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중괄호입니다. 우리가 객체를 화면에 그냥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중괄호를 보여준다 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타입을 리스트 리턴하겠다라고 했고, 안에 인티저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는 인트를 못 쓰기 때문이에요. 기본 자료형은 제너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인트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한 건데, 얘는 아까 거랑 뭐가 달라요? 그쵸, 중괄호가 아니라 대괄호가 나오고 있죠. 순서가 있는 개혁, 배열이나 리스트 같은 순서가 있는 객체를 화면에 그냥 출력할 때는 대괄호가 나오는 거고요. 순서가 없는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할 때는 중괄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 맵을 쓰면 이거 그냥 얘한테 바로 적용시켜 보죠. 두 개씩만 합시다. 자, 지금 리스트 맵으로 맵 객체 2개 만들어서 리스트에 추가한 상황. 추가를 안 했군요, 제가. 리스트. 추가한 상황에서 리스트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대괄호 안에 중괄호의 형태로 맵 객체 하나, 또 다른 맵 객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티클 사용자 정의 객체를 다루고 있는 상황. 여기서 변수에 값 넣어주고 얘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왜? 얘도 근데 이렇게 에러 메시지 알려주니까 에러 메시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 뭐가 문제야? 메시지가 딱히 보이는 게 맵핑? 맵핑이 왜? 메인 맵 메인 바꿨고 메서드 이름 바꿨고 아티클에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됐지? 그러면 잠깐만. 일단 쓰잘데기 없는 거 좀 지워보고 헷갈리니까 아티클 클래스를 가지고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런 에러가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acceptable presentation 이게 뭔 소리지? 일단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때 지금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얘네를 봐보세요. 이거 우리가 만든 클래스예요. 여기가 지금 이 소가로 안에가 이 해당 클래스의 322번째 라인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런 애들은 그냥 더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만들지 않은 애들이니까 이 클래스 들어가서 여기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나올 때까지 봅니다. 이렇게. 중간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나쯤은. 찾아서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지? 여기에는 없네요. 우리가 만든 게 안 나오는데? 원래는 보통 이런 에러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나와요. 그럼 거기가 이제 근원이니까 그쪽을 찾아가서 좀 해결을 하면 됩니다. 얘는 잠깐 찾아볼게요. 일단 해결은 했고요. 에러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었어요. 게터 세터를 써야 되는데 게터 세터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길래 그냥 롬복으로 데이터를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셋 메서드로 값을 세팅한 다음에 출력했더니 그냥 나오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같은 클래스 내부기도 하고 프라이빗도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당연히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라고 했으니 이게 아마 버전이 올라가면서 좀 더 당연히 캡슐화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으로 얘가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방식을 썼을 때 해결이 됐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도 순서가 없는 객체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중괄호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객체 정보를 주고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중괄호로 엮여 있어요. 이 안에 키랑 밸류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타입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중괄호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온다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키고 누가 밸류고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자, 얘네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좀 적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지금 사용법 기본적인 거 알았고 우리 이 로직은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요청 받았을 때,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요청 이거 입력했을 때 이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 객체 하나 만들어 내는 거고,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클래스도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그 게시물 객체로 조립된 그 아티클이라고 하는 걔를 리턴해서 화면에 그냥 그 게시물 보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티클스라는 리스트에다가 게시물 객체도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디에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에는 두 라이트로 추가한 게시물들,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게시물들이겠죠? 얘네들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화면 볼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과정이고요. 일단 컨트롤러 하나 새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하나 만들면 돼요. 이렇게 USR 아티클 컨트롤러, 그리고 컨트롤러 만들면 얘는 컨트롤러야 라고 하는 거 알려줘야 되니까 어노테이션 하나 달아주고, 이제 여기다가 메서드 만들어서 우리가 넘겨주는 이 요청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일단 리퀘스트 매핑에다가 이거 넣어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가며 얘가 직접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되고, 우리가 애초에 이 메서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처리 후 화면에는 생성된 객체를 보여주래요. 근데 여기서 생성된 객체는 게시물 객체니까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만 하잖아요. 그럼 아티클 리턴 타입 이름은 toWrite로 그냥 지워주도록 하고, 아티클이 없어서 지금 당연히 뭐라고 하고 있을 텐데 아티클 한번 만들어주러 가볼까요? 자, 클래스 하나 만들 건데 패키지를 컨트롤러가 아니라 VO에다가 만들 것이고 이름은 아티클로 할 거야. 자, 그냥 VO 패키지, VO 클래스 하나 만든 거죠. 이 안에 필요했던 거는 ID와 타이틀 그리고 바디, 뭐 ID, 타이틀, 바디 이렇게 세 가지 필요했던 거니까. 근데 제가 프라이빗을 다 붙이고 롬복을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붙여놓고 이거 바깥에서 값 넣어줘야 되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롬복 달아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생성자 처리 어차피 우리 객체 만들면 게시물 입력 받으면 입력 받은 거 그대로 아티클 객체로 만들 거니까 이거 달아주면 이 변수 3개에 대한 생성자 처리도 그냥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임포트 한번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일단 아티클 객체 만드는 거는 끝났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거예요. 얘도 만든 거죠. 이거 받았을 때 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티클스라는 리스트에 게시물 객체를 저장해야 되고 다른 요청 보낸다. 이 요청 들어왔을 때 게시물들을 출력해야 된다. 아티클스 출력을 해야 된다. 란 얘기는 여기로 들어온 메서드나 여기로 들어온 메서드가 아티클스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같은 아티클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메서드들끼리 같은 애를 바라보려면 적어도 지역 변수는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아티클밖에 안 들어갈 거니까 아티클 넣어주도록 하고 아티클스 그리고 얘도 그냥 소개를 바로 안 하는 걸 우리가 선호하기로 했으니까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this articles에다가 new array list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도 했던 거니까 물론 그때는 아티클스를 안 썼죠. DB 쓸 거라서 근데 이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이런 걸 오히려 해봤던 상황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도 프라이빗 어차피 이 아티클스는 얘만 접근하고 있으니 이 클래스만 걸어준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티클스의 add예요. 근데 여기에 게시물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근데 이 객체한테는 지금 올 알교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3가지의 값을 인자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타이틀과 바디에 대한 부분은 파라미터로 처리를 하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화면에 얘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로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알바가 났으니까 이걸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라는 건 넘겨주는 인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일 안에서 파라미터로 처리하래요. 우리가 이 요청 들어왔을 때 일하는 거 누구? 메서드죠. 메서드가 파라미터로 뭔가를 받겠다라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파라미터잖아요. 매개 변수. 같은 말이니까.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사용하면 쓸 수는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 지금 인자를 어디서 넣을 건데? 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직 생각을 더 해봐야겠지만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 같은 경우도 알아서 증가되면 좋은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서 객체 조립하기 전에 저 친구 불러다 놓고 그냥 증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증가된 이 친구를 객체 만들 때 같이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해봤던 거. 근데 도대체 얘를 그래서 어떻게 받아올 건데? 지금 매개변수 세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받아올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우리는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하면서 요청에다가 파라미터 세팅하는 걸 해봤어요. 우리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 요청이니까 요청을 이렇게 보낼 때 물음표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해보지 않았나요? 이거 가지고 파라미터 세팅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request.get parameter라는 걸 통해 이 해당 이름, 얘가 이제 변수처럼 작용을 된다 그랬으니까 키가 돼서 이 이름으로 이 값을 꺼내온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 메서드가 이 요청을 받았는데 파라미터를 받겠대요. 이 쿼리 스트링에서 얘랑 일치하는 애를 찾아가요. 이 값이 여기에 꽂힌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 값이 여기에 꽂힌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인자랑 매개변수 생각을 할 때 이름보다 중요했던 게 순서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키랑 밸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키가 맞는 애를 찾아가요. 그동안 써왔던 인자 매개변수의 개념에서 그것만 다른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로직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요청 보내면 해당 게시글 나옵니다. 여기 바꿔서 보내면 2번 그리고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티클을 리턴하고 있는데 요청 보낼 때마다 게시물 객체 잘 보여주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 아티클스가 결국엔 가지고 있다란 얘기고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타이틀에다가 이런 걸 넣고요. 아니다. 순서를 바꿔야지. 바디를 앞으로 가져와서 바디에는 뭐 이런 거 넣고 타이틀에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진짜 순서였다면 얘가 타이틀에 꽂혀서 결과에는 타이틀에 얘가 나와야 돼요. 얘는 이제 뭐 QA로 시작을 하고 얘는 FG로 시작을 하는데 잘 보세요. 타이틀 FG 얘가 들어간 거죠. 순서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래요. 왜냐면 얘가 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얘를 보냈을 때 타이틀 부분은 널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보낸 키 이름은 타이틀인데 이 키를 매칭하겠다라고 했던 얘는 타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애는 쿼리 스트링 안에서 못 찾은 거예요. 안 보낸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스트링 타입이니까 기본 값인 0으로 널로 초기화가 돼서 널이 나와 버린다. 만약에 얘가 빠졌다면 똑같이 널이 나온다.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요청에 담아서 보냈을 때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매개변수 파라미터가 이 요청에 들어있는 쿼리 스트링을 키 값을 통해서 꺼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려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청 처리를 하는 애가 메서드니까 메서드한테 파라미터 세팅은 여기 말고는 할 곳이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라는 건 당연히 인자를 넘기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요청에다가 인자를 넘길 때, 뭐 필요한 값을 넘길 때 이것까지는 해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잘 타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베스트였는데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단 두 라이트 기능은 이게 끝이에요. 다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복사를 해주고 여기가 show list였죠? 제가 show list 라는 요청을 보냈을 때 이름은 맞춰주도록 하고 얘는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리턴해야 되는 게 누구였다고요? 화면을 그려야 되는 게? 그 게시물들 어디 있어요? 리스트는 키스점 아티클스 얘잖아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타입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서버가 돌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썼던 글은 없어요. 다시 쓰고 보여드릴 겁니다. 1번 글 내용 조금씩만 바꿔서 2번 글 그리고 나서 요청 자체를 show list라고 보내면 우리가 입력한 거 나온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게시물 작성 기능과 게시물 리스트 기능을 한 거예요. 그거 한 겁니다.
write 글쓰기고요. show 리스트 보여줘 하는 거예요. DB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죠. 이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자, 제가 똑같다라고 한 이유 해봤던 거고 해봤던 겁니다. 해봤던 거고요. 해봤던 거죠. 얘만 다르고요. 근데 얘도 우리가 지금 3교시까지 진행했던 내용인 거고, 그리고 얘만 안 해봤던 내용. 근데 얘도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면 해봤던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연관성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우리 객체 따로 만들어 클래스 따로 만들어서 해보는 거 다 해봤었으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엄청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청에 들어오는 이 끝부분을 이 명칭을 계속 지금 메서드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꼭 이래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얘는 메서드 이름일 뿐입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식을 못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똑같이 계속 쓰고 있죠. 왜? 나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요청이 정말 많이 생길 거고 이 요청에 대해서 메서드가 계속해서 쌓일 건데 이 이름을 내 마음대로 막 짓다 보면은 요청을 보고 메서드를 봤을 때 순간 헷갈려요. 그리고 심지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을 똑같이 가져가야 본인이 안 헷갈려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가져가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느껴지면 최대한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남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국세청 사이트에서 아무 은행이나 들어왔더니 얘도 지금 이게 요청 주소잖아요. 뒤에 이게 파라미터로 쌓인 거고, 그럼 mi라고 하는 이 키를 가지고서 어떤 메서드가 받고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값은 13366. 우리가 써보고 나니까 이제 좀 보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요청에 .2가 있어요. 내가 이거 말씀드렸나요, 이거? .2? 한 적 없죠? 자, 이 .2는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코드에서 봤을 때, 여기다가 .2 붙인 거예요. 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명시한 것 뿐입니다. 그냥 이거 해, 두. 우리가 두 라이트 하듯이, 라이트.2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요청 주소를 받겠다라고 해놓으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요청을 받아라라고 써놔야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에는 우리가 이 이름을 여기다 쓰면 점 때문에 메서드 이름에 못 써요. 이럴 때는 당연히 똑같이는 못 쓰겠죠. 이런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점들을 붙이는 것도 사실 구시대에서부터 넘어온 관례 같은 느낌인데 아직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진짜 능력이 있어서 쓰는 두가 아닙니다. 절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청 경로일 뿐. 텍스트예요, 쟤도. 능력 없는 거니까. 저런 거 본다고 점두가 붙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냥 관행이에요, 관행, 관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키면서 할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서 이제 DB 연결하기 전까지는 몇 가지 기능 더 해볼 거고요. 사실 이제 수정 기능, 삭제 기능, 상세 보기 기능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을 사용해서 화면에 띄우는 건 메서드가 요청 받으면 할 일이니까 필요한 인자가 있다면 요청에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하는 거고 그 인자를 받으려면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들어 보셔도 좋고 어쨌든 수업에서 조금 더 기능을 해보다가 이제 DB 연결하고 나면 이런 애는 사라지겠죠? 이런 애들은 DB가 할 거니까 그 전까지는 간단한 기능을 더 해볼 거라는 거. 아마 내일 수업에서 DB 연결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몇 가지만 해보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커밋도 할 거예요.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도 깃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레파지토리 만들고 얘 연결하는 것도 할 거니까.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긴 연결 아직 안 해서. 내일 수업에서 같이 연결하고 그때부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